예,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꿈꾸는 의정부시 을국회의원 이정환입니다. 남북한 전단 살포와 오물풍선이 오가고 9.19 군사 합의가 무효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상임위가 늦게 열린 만큼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접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구입니다. 태영호 내정자는 북한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입니다. 북한과 대북 정책에 대해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할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합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변도의 편향 외교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평통 인사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내정 철회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지강입니다. 장관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대회에 북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또 그 장소에 통일부 직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장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통일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출장자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관이 한번 보십시오.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참석 공무원 명단과 일정을 공개하려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관 정땡땡, 심땡땡. 이게 뭡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장관께서 지금 어떻게 모르십니까? 국회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런 성의 있는 자료는 뭡니까? 정땡땡, 심땡땡이 뭡니까? 국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공무원이 출장 다녀오면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처에 제출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출장 다녀온 공무원들 소속 직위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해당 부서에 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북 전단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은 반복적으로 하니까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초 통일부 장관 4대 연구원장 신령 특별자담회에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깨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 3, 4조를 바탕으로 통일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자유의 북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북진이라는 말이 주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데 북진 정책이 뭡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군사적인 북진이 아니고 자유의 북진이다. 자, 이것은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북진 정책이 어떻게 자유의 북진이 됩니까? 북한 주민들 개개인도 그런 알권리라든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래서 특권이나 북진 정책이 뭡니까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대북 선전, 심리전을 강화시키는 것도 북진 통일에 포함됩니까? 탈북을 유도하는 것도 북진 정책에 포함됩니까? 정부에서 탈북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통일의 목표가 혹시 내년 가을입니까? 그건 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십시오. 천공이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내가 선포를 해놨습니다. 천공이 2025년 가을쯤 통일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2025년 가을 통일설이 나오고 몇 개월 후에 통일부에서 급작스러운 북진 정책 추진이 나왔습니다. 다음 PT 또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입니다.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지금이 너무 안 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 본인이 나선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간인들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는 의혹이 있는 천공이라는 역술인 유튜버입니다. 본인은 천공이 저 말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천공의 2025년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천공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025년 천공이 통일된다는 말이 동의한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도 될 수 있는다는 답변 아닙니까? 근데 통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향은 해야 되지만은 그 시기를 예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좀 아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 네. 예. 왜냐하면 2020년 6월경에 저희들이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항공안전법, 폐기물법 9개 법을 동원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막는 위험지역을 선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위험 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북전단이 한 번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일개 평화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훨씬 높은 직급에 있고 권한도 있는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무를 방기한 것은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삐라를 금지하는 그 내용이 없었고 그 이후에 또 법안이 그 이에 있다가 이듬해 1월에 예, 남북관계관리법에 걸쳐서 법에 의해서 전단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시고 임무를 방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 좋아하시니까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 140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쟁 위기 조장,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 매우 큰 사유입니다. 청원서에서 대통령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관계를 전쟁 적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대남 위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런 조치는 응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것은 탄핵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위헌입니다. 위헌. 66조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대북 전단이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그러한 기본 권위라고 하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것이고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이 말씀드리지만 대북 전단은 평화적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국민이 부여한 평화 통일을 이행하지 않는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런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예. 이재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